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6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도 초대형 선거구가 들어가면서 정치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정가직설에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심재범 변호사 그리고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변호사님, 그 선거구 획정안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국회의장이 이제 그 선거 일정을 고려해서 일정한 획정 기준, 총정수라든가 지역구 의석수라든가 인구 편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획정 기준을 정해서 이제 획정위원회에다가 이제 제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안입니다. 그러자 곧바로 이제 획정안을 이제 국회에 제출을 한 사안인데 사실 이번 획정안을 보면 그 초안입니다. 초안이고 사실상 추후에 제의가 요구가 될 거고 추후에 최종적인 확정안이 나올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지역의 어떤 광역단체 지역의 대표성이라든가 어떤 기초단체의 어떤 지역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그냥 단순히 인구 기준으로 해서 자르는 지역구를 나눈 듯한 그런 인상을 받고 특히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획정안입니다. 그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1회 한해서 제의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의 요구를 하면 10일 내에 이제 다시 획정안을 이제 국회로 제출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 없이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제의 요구까지 지난한 이제 협상 여야 간의 어떤 협상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예. 현행 8석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쪼개도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번 중앙선관위에서 제출한 획정안을 보면 이거 너무 기형적이어가지고 악소리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고 한다면은 현행 철원부터 그러니까 고성 서초까지 6개 시군을 정말로 묶는 초유의 공룡 선거구가 나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양양이 강릉하고 붙어가지고 단일 선거가 나오는데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개의 분구가 되기 때문에 나름 환영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초부터 철원까지다라고 하는 6개 선거구 같은 경우에서 한 명을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체 면적이 무려 4,8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600제곱킬로미터인데요. 거기 서울 같은 경우는 48명을 뽑는 데 비해서 강원도는 다 한 명밖에 뽑지 않기 때문에 이 표의 득가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심각하게 저해받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현행 또 제출한 대로 하자고 한다면 강원도 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원주하고 춘천, 강릉, 양양에서 무려 국회의원이 5명이 선출이 되고 나머지 14개 시군에서는 불과 3명이 선출되는 그러니까 강원도 안에서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이런 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이건 상당히 좀 많은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안이다 이렇게 좀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선거구가 한 자릿수로 내려오면서 이 선거구 획정 문제가 강원도의 경우에는 계속 커지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13석까지 있었던 강원도였었는데요. 이제는 8석으로까지 줄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형성이 너무나 강화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철원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하고 속초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철원 같은 경우는 평야지대이고 속초 고성 같은 경우에는 동해 해안가이기 때문에 요구와 바람과 생활권이 너무 다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나타나는 것들이고요. 또 실제 이것을 보자고 한다면 공직선거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거든요. 공직선거법 25조를 보자고 한다면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에는 인구뿐만 아니라 지리적 여건, 행정구역, 교통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선정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선정하고 있는 것들은 오로지 인구만 가지고 등가성을 가지고 현재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니까 지금 수십 년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인구 소멸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문제를 등한시하는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근본적인 정말로 제도적 방침과 마련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했다. 이렇게 좀 극명하게 드러난 이번 획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께서는 지금까지의 그 선거구 획정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농산어촌의 인구 이탈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인구 감소는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그럼 4년마다 이제 이 획정 문제가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이 문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표의 등가성이 문제인데 사실 이번 획정안을 보면 강릉하고 양양이 예를 들어서 묶여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양양 주민들의 어떤 큰 도시 강릉과 묶여있는 양양 주민들의 어떤 표의 효능감, 사실상 실질적인 표의 효능감으로 치면 0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실질적인 등가성이 이루어지겠는가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 기준이 전혀 작용을 안 한다. 강원도가 사실 국토의 한 16.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섬유소라는 게 뭐 영토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영국이나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면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정 면적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인구 편차에 예외를 두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도입이 가능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인구 기준으로 나누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강원도 내에서도 인구 기준이 15만인 지역구도 있고 20만이 넘어가는 지역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 20만이 넘어가는 지역구가 대부분 농산 어촌 지역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어떤 표의 등가성, 실질적인 등가성 확보를 위해서 좀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보면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선거 획정위원회 안도 결국 바뀌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 그 총선 역대로 보면은 19대 총선 때 44일 전에 획정이 나왔고 20대는 42일 전 그리고 지난 선거는 역시 39일 전에 나왔는데 이번에도 임박해서 나올 것 같은데 선거구 획정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바뀌어야 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이제 선거구 획정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도 구체적인 획정 기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구수 산출 방식이라든가 국회에서 획정위에 통보하는 의무 규정이 없다라든가 시도의원 정수라든가 이 부분이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제출 기한을 선거일 전 13개월 전에 이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이 기한이 너무 짧습니다. 따라서 이 기한을 뭐 3년 전이나 이렇게 해버리면 일찍 논의가 시작되니까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획정위가 독립된 기구로 중앙선관위의 독립된 기구로 존속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구성을 보면 국회의 동의를 얻은 국회에서 이제 의견을 낸 8명의 의원들이 위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좀 국회의 어떤 영향권 밖에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법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됐다는 건 법적으로도 위법 행위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예. 뭔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안 맡기면 된다 이렇게 좀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획정위 안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회가 통과가 돼야 이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구 획정하고 기한 설정 자체를 별도의 독립기구를 두어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그렇지 않다 본다면 현재 선거를 총괄하고 있는 게 중앙선관위원회이기 때문에 아예 중앙선관위에서 합리적인 인사들과 중립적인 인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현재 시한의 문제 그리고 선거구 획정에 의해서 불이익 같은 부분들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즉 이 선거구 획정이 40일 전쯤에 정해지는 것도 그때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 지금도. 그렇죠. 원래 1년 전에는 이게 획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현재 기한을 위법하고 있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문제이고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의 표의 득가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거대 공룡 선거구들이 남발되는 이런 문제가 지금 20년째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철저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권자가 감시를 더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